시험만 버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경무에 힘겨워하는 초임 검사들에게 선배 검사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정권이 불편하면 방송국 PD를 체포했고 국정농단을 폭로했더니 폭로한 것을 범죄라 했습니다.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죠. 좌천됐다고 하지만 오를 만큼 올랐고 앞으로도 전관 변호사로 누릴 만큼 누릴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다짐. 혹시 선배들을 보며 5년을 지내 동안 그 달달한 것들이 녹아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깨달음도 없고 말입니다. 어둠이 싫은 양지 생각이었습니다. ERU,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네, ERU라고 제가 유난히 크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이 지나면 이 코너 제목을 또 한동안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뜻깊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죠.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입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홍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원래 구속 상태였고요.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한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원래 특검에서는 7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면 이게 형이 너무 가벼워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이게 유죄로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네, 게다가 삼성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득이 됐다. 이 부분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재판을 위해서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한 1,388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그걸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8,300억이 넘는 이익을 봤다. 8,700억 정도. 뭐 돈이 얼마인지 7,7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혼돈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감이 안 와요. 8천억이나 7천억이나 이게 뭐 무슨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차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잃어가면서까지 삼성의 후계 승계 작업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법원이 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첫 인정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등을 자금 지원을 했다라고 하지만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까지 강요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득을 봤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문영표 장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는 한 것으로 그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법원은 선을 그었는데 그럼 괜히 그랬겠어요? 예. 또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유죄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거짓말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도 인정이 된 건데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문영표 전 장관은 자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었는데요. 그렇죠. 그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압력을 넣은 것도 유죄라고 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도 유죄라고 본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예, 관련해서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니까요. 구체적인 진술들을 다 내놨고요. 또 관련 증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복지부 직원들, 청와대 관계자들 다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만 독야청청하다가 결국 아니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참 그 말씀도 드려야겠다. 이 결론을 낸 재판장이 조희연 부장판사였죠. 네, 이름 익숙하실 텐데요. 지난 1월 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한 바 있는 판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만큼 실검1위에 올라버렸던 분이기도 한데 그만큼 깐깐하게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이 의미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관련 뉴스를 보다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 나왔던 게 문 전 장관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자리가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다라고 하면서
장관하다가 그 자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갔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 심지어 장관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 책임지면서 그렇죠. 물러난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자리를 옮기면서 자기는 마치 영전한다는 듯이 보건복지부 직원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참 자랑할 걸 자랑을 해야지 정말. 게다가 안종범 전 수석이랑도 하루라도 통화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뭐 이런 말이 보건복지부 안에선 나올 정도로요. 그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아주 뭐 가장 근접해서 모든 정책들을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문 전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그런 정황 증거로도 쓰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이 아직 멀죠. 하지만 이게 겨우 시작인 거죠. 이제 재판 네, 결과는. 속칭 최순실 게이트 재판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 두 사람과 함께해서요. 모두 7명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선 5명은 속칭 비선 진료라고 해서 관계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건데 아직까지 남은 사람들은 33명입니다. 1심 선고 나오지 않았고요. 가장 다가올 선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아, 예. 학사비리 같은 경우 최순실 씨에게도 그것만 가지고도 7년 구형을 했고 예, 그렇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같은 경우도 5년. 그러니까 이게 최고형식을 각각 그 혐의에 대해서만 구형을 한 거고요. 최순실 씨가 7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하니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 학사비리 관련해서만 7년인 겁니다. 예, 한 그렇죠? 건입니다. 예, 한 건인 거죠. 워낙 많으니까. 중요한 증인 안종범 전 수석 얘기 조금 전에도 했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6월 말쯤에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도 증언대에 선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요. 뇌물공여죄 직접 증거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전 수석이 재판대에 서는 겁니다. 예. 증인으로요. 예, 이달 말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 궁금합니다. 어제 검찰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정말 발칵. 난리가 났죠. 네, 법무부가 깜짝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수사를 담당했던 윤갑근 고검장,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맡았던 전현준 검사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4명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습니다. 예. 네 사람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일종의 항의성 사표입니다. 이 법무부에서 뉴스 나오는 걸 보고 이 검찰 간부들이 가짜 뉴스 아니냐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네, 충격받았다라는 하고요. 충격받았죠. 거죠. 왜냐하면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 그것도 할 일이 없는 연구원 자리로 보낸다는 거는 나가라라는 얘기나 똑같고요.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를 아예 발표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법무부에서 이들을 좌천 인사를 이유를 공식적으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정적 처리 문제가 제기된 검사들이라고 탁 집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예 그동안에는 뭐 얘기는 안 하면서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직급을 조정한다는 등 뭐 평형 검찰 기수의 문화를 바꾼다는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번엔 아예 드러내놓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콕 집었고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조치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법무부 장관 이름이 하마평 여러 명 거론이 되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예,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주도를 하면서 민정수석이 한 축을 맡고 주도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을 괜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직접 챙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그만큼 충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사실. 예, 저도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예. 김인혜 문재인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에 대한 성찰과 반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로드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건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아무튼 뭐 인사의 불이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불이익이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좋은 검찰로 바꾸기 위한 변화의 몸짓이라고 그렇게 네.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실패한 수사를 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MBC PD수첩 같은 경우에도요. 전원 기소했지만 다 무죄 났습니다. 아, 피디를 체포까지 했잖아요. 예. 깜짝 놀랐었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기소한 사항이 무죄가 난 경우에는 정말 실패한 수사가 맞거든요. 그렇죠. 100%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자, 이제 청문회 끝이 났죠. 어제 김희성 헌법재판소장도 이틀 그 청문회를 마쳤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결과는.
네, 우선 이번 주 청문 정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장관들 네. 인사청문회가 있긴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의당까지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긴 하지만요. 야3당 모두가 부적격 판단을 해서 부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신호는 국민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에서 빨간불 파란불 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경화 후보자 장관 임명해야 된다고 촉구도 하고 있거든요. 뭐 여성단체들도 지지하는 목소리도 냈다고 하니고 청문회에서 분명히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자녀의 위장 전입과 세금이 탈루가 아니라 조금 늦게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려 할지는 국민의 신호를 좀 다 같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예, 계속해서 청문회 얘기 좀 더 해보죠.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 오늘 오전 전체회의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하자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보고서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반헌법적 인식이 드러났다면서 인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직 헌법재판관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이 반헌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느 나라 헌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분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다라는 거, 그동안 나라가 그럼 이상한 나라였다는 얘기인데, 또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예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 흠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을 고발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고발했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성적표 토익이 900점인데 901점이라고 했던 부분을 끝까지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시겠다라는. 네, 그렇죠. 토익 1점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것이 문제가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는 맞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학교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썼다라는 게 공식적인 해명인데도 법적 조치, 이 법원이나 검찰도 이럴 때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오면. 어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김희수 후보자와 또 김 후보자에서 판결을 받았던 분이 만나는 장면이. 예. 네. 5.18 관련해서 사형 선고 내렸다는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었었는데요. 어제 당사자가 직접 증인으로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배용지 씨에게 손을 내밀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이것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진정성이 없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막상 그 운전 기사였던 배 씨 분이 자기도 잘못했었다. 그래서 그때는 시대의 아픔이었고 나도 미안하다. 모두 화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참 깊으신 분이구나 한 생각이 드는 반면 저분을 굳이 증인으로 왜 모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당 입장에서. 공격하던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머쓱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뉴스가 조금 예전 일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2011년 민주당 수신료 대책회의 도청 의혹 사건 있었는데요.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 발언론을 도청해서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라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 의혹만 있었는데 이번에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성교 의원에게 줬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때 야당에 회의하는 것을 도청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었고 그거를 반대당의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불법인데 그때 수사가 안 됐나요? 아예? 예, 그때도 한참 논란이 돼서요.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한성교 의원과 해당 기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증언에 어떤 신빙성이 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담당자가 계속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다. KBS가 만든 것. 당시 정치부장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녹취록을 한나라당에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지금 녹취록이 우리 어떤 뭐 정치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늘 있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빠져나갔던 방법이 녹취록이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폭로했던 것들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폭로했다, 도청을 했다 이걸로만 항상 강조를 해서 이제 역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내용과 상관없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도청을 했다라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지어 언론기관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그것을 다른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에 넘겼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맞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매체들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은 아니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청문회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예상대로 핵폭탄급 말폭탄 쏟아냈습니다. 네. 어제는 서면 증언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육성으로 관련해서 외압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언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뭐 그나마 좀 다시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코비 메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검에다가 전달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러시아와 관련된 수사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플린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혐의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죄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죠. 이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오늘 관련해서 인터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겠네요. 어떤 소식이죠?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전 삼성전자 고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 전 고문이 공무원에게 수억 원대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뭐 복지부 직원들 청와대 관계자들 다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만 독야청청하다가 결국 아니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참 그 말씀도 드려야겠다. 이 결론을 낸 재판장이 조희연 부장판사였죠. 네, 이름 익숙하실 텐데요. 지난 1월 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한 바 있는 판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본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만큼 실검1위에 올라버렸던 분이기도 한데 그만큼 깐깐하게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이 의미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관련 뉴스를 보다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 나왔던 게 문 전 장관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자리가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다라고 하면서 장관하다가 그 자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갔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 심지어 장관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 책임지면서 그렇죠. 물러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자리를 옮기면서 자기는 마치 영전한다는 듯이 보건복지부 직원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참 자랑할 걸 자랑을 해야지 정말. 게다가 안동범 전 수석이랑도 됐습니다. 예. 홍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원래 구속 상태였고요.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한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원래 특검에서는 7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면 이게 형이 너무 가벼워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이게 유죄로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네. 게다가 삼성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득이 됐다.
이 부분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재판을 위해서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한 1,388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그걸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8,300억이 넘는 이익을 봤다. 8,700억 정도. 뭐 돈이 얼마인지 7,7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혼돈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예, 예. 감이 안 와요. 8천억이나 7천억이나 이게 뭐 무슨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차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잃어가면서까지 삼성의 후계 승계 작업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법원이 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첫 인정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등을 자금 지원을 했다라고 하지만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까지 강요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득을 봤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다만 아직까지 문영표 장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는 한 것으로 그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법원은 선을 그었는데 그럼 괜히 그랬겠어요. 예. 또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유죄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거짓말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도 인정이 된 건데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문영표 전 장관은 자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 예, 예.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었는데요. 그렇죠. 그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압력을 넣은 것도 유죄라고 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도 유죄라고 본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예, 관련해서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니까요. 구체적인 진술들을 다 내놨고요. 또 관련 증거들도 있었다. 하루라도 통화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뭐 이런 말이 보건복지부 안에선 나올 정도로요. 그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아주 뭐 가장 근접해서 모든 정책들을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문 전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그런 정황 증거로도 쓰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이 아직 멀죠. 하지만 이게 겨우 시작인 거죠. 이제 재판 결과는. 네, 속칭 최순실 게이트 재판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 두 사람과 함께해서요. 모두 7명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선 5명은 속칭 비선 진료라고 해서 관계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건데 아직까지 남은 사람들은 33명입니다. 1심 선고 나오지 않았고요. 가장 다가올 선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예. 학사비리 같은 경우 최순실 씨에게도 그것만 가지고도 7년 구형을 했고 예, 그렇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같은 경우도 5년. 그러니까 이게 최고형식을 각각 그 혐의에 대해서만 구형을 한 거고요. 최순실 씨가 7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하니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 학사비리 관련해서만 7년인 겁니다. 예, 한 그렇죠? 건입니다. 예, 한 건인 거죠. 워낙 많으니까. 중요한 증인 안종범 전 수석 얘기 조금 전에도 했었는데 1년만 버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경무에 힘겨워하는 초임 검사들에게 선배 검사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정권이 불편하면 방송국 PD를 체포했고 국정농단을 폭로했더니 폭로한 것을 범죄라 했습니다.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죠. 좌천됐다고 하지만 오를 만큼 올랐고 앞으로도 전관 변호사로 누릴 만큼 누릴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다짐. 혹시 선배들을 보며 5년을 지내 동안 그 달달한 것들이 녹아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깨달음도 없고 말입니다. 어둠이 싫은 양지 생각이었습니다. ERU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네, ERU라고 제가 유난히 크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이 지나면 이 코너 제목을 또 한동안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뜻깊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죠.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입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